오늘 할 얘기는 도형의 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장이고요. 이 도형의 이동 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평행이동. 그래서 점의 평행이동, 도형의 평행이동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칭이동이에요. 그래서 점의 대칭이동이 세 번째로 나와 있고 네 번째는 도형의 대칭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있고 밑에 보시면 역시나 계속해서 대칭이동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도형의 이동에 대한 내용인데 이 중에 점의 평행이동, 점의 대칭이동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마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되게 직관적이거든요. 평행이동 했다는 건 X축이랑 평행하게 Y축이랑 평행하게 얼만큼 이동했어 이런 소리예요. 그 좌표 자체가 그만큼 딱 변할 거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고요. 대칭이동하는 것도 뭐 X축에 대해서 혹은 Y축에 대해서 혹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거라서 머릿속으로 그림 그려보시면 점이 어디로 이동할지 정도는 금방금방 찾을 수 있다고요. 근데 요 단원이 좀 어려운 건 그것들이 섞여 있을 때예요. 일단 도형을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하는 것도 약간 헷갈리는데 그것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설명해서 이제 이해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는 방법도 제가 얘기는 할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둘이 섞여 있을 때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단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면 거기서부터 꼬일 텐데 일단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풀어보자고요. 처음에 나와 있는 건 점의 평행이동인데 자, 얘도 그냥 백지에다 그냥 얘기를 해보자고요. 여기에 A, B라는 점이 있더라 라는 거야. 이 점을 X축으로 평행하게 P만큼 Y축으로 평행하게 Q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이 점은 누가 될 거냐면 A 더하기 P, B 더하기 Q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죠. 물론 P가 음수였으면 왼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Q가 음수였으면 아래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표가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얼마큼 이동했어요. 그러면 그냥 그거 더하면 끝난다는 거야. 점의 평행 이동은 이게 다예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도형의 평행 이동이에요. 도형은 이런 건데, 자, 이렇게 쓰는 표현법이 아직은 약간 어색하지만 보세요. fx, y는 0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도형을 나타내는 건데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 y는 fx 이거죠. 여러분 좀 피곤한 소리입니다만 무슨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런 용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모르셔도 되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내가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했을 때 그것에 해당하는 y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건 내가 얘한테 주는 건 x좌표고요. 얘가 나한테 y좌표를 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요 녀석을 fx다 라고 보면 fx라는 건 x에 관한 함수야 라는 소리거든요. x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다. 그래서 얘를 우리 보통 y는 fx 이렇게 나타내요. 근데 이거랑 똑같이 생긴 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요. 이 둘이 완전히 똑같다는 건 알고 있죠. 근데 이렇게 써 있으면 내가 x에다 뭘 집어넣은 건지 y에다 뭘 집어넣은 건지 알 수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물론 내가 x에다 1 넣으면 y는 1 나오지. y에다 1 넣으면 x는 뿔마 1이 나오지. 근데 그래서 내가 넣은 값이 x값인지 y값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소리인가요? 그냥 이 둘의 차이는 가장 간편하게는 얘는 y는 해서 x에 관한 식이란 이야기고 얘는 x, y가 한쪽에 있어요. 는 0 이렇게 생긴 거야. 한쪽 변에, 좌변에 다 x, y가 몰려 있어요. 이렇게 생긴 형태를 가지고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x랑 y가 다 같이 들어있는 식이라고 해서 fx, y는 0 이렇게 그냥 쓰는 거예요. 됐죠? 무슨 얘기인지? 요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해요. 어쨌든 그래서 다시 와서 보면 이렇게 써 있다는 건 x와 y가 이렇게 섞여 있는 어떤 식, 는 0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뭐 직선도 뭐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한쪽으로 다 몰아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쓰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뭐 2차 포물선도 마찬가지고요. 뭐 원의 방정식도 마찬가지죠.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 이렇게 하면 이거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x, y를 한쪽에 다 몰아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도형을 나타내는 거다라는 건데 이 도형을 똑같이 이렇게 이동하고 싶은 거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그렇게 했을 때 저 식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게 관건인데요. 조금 어려운 소리입니다만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먼저 얘기하고 나서 실제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 얘랑 똑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요 점을 평행이동하면 요 점은 1위로 가죠. 이 식을, 이 함수를, 이 도형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f x-p, y-q는 0이라고 바뀌어요. 차이는 뭐냐면 점은 그냥 이동한 만큼 좌표에 더하면 돼요. 그런데 도형은 더하는 게 아니라 빼야 돼요. 오히려. x 대신에 x-p를 y 대신에 y-q를 쓰셔야 돼요. 오히려 빼야 된다고. 자,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를 상정해 보는 거야. a, b라는 점이 이 도형 위에 있는 점이라고 보자고요. 도형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건 요 좌표를 여기에다 대입하면 성립하더라라는 거야. 그쵸? 우리 그래서 교점 구할 때 연립방정식 풀잖아. 이 도형과 이 도형의 교점을 구하려면 이거랑 이거랑 둘이 갖다가 놓고 방정식 풀잖아요. 연립방정식 푼다고. 그러니까 이 점이 이 도형 위에 있다는 건 요거 대입하면 성립해요 이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f, a, b는 0 이렇게 생긴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대입하면 성립한다고요. 근데 이런 소리인 거지. 요 점을 요렇게 평행이동했어. 요 도형도 똑같이 평행이동했거든. 그럼 평행이동한 요 점은 평행이동한 요 도형 위에 있어야 돼요. 그죠? 원래 위에 있던 거니까 이동한 만큼 얘도 따라갔잖아. 그러면 그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 말은 a 더하기 p가 x좌표고 b 더하기 q가 y좌표일 텐데 x 자리에다가 a 더하기 p를 쓰고 y에다가 b 더하기 q를 썼을 때도 똑같이 f, a, b는 0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조금 어려운 소리입니다만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다시 이 점이 요 도형 위에 있다는 건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f, a, b는 0 우리는 저 식에 집착해야 돼요. 이 모양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야. 근데 얘를 평행이동한 점, 얘를 평행이동한 도형이 있다고. 그럼 이 점도 요 도형 위에 있을 거니까 x좌표를 대입하고 y좌표를 대입할 건데 대입해서 똑같이 f, a, b는 0이라는 모양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야 얘가 이거 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봐. x좌표가 a 더하기 p가 됐는데 얘를 대입해서 f, a, b는 0이 돼야 돼요. f, a, b는 0이 돼야 돼. 나는 a 더하기 p를 대입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길 a만 남아야 된다는 건 뒤에 p를 빼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b 플러스 q야. 이걸 y좌표에다 대입했을 때 얘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뒤에 마이너스 q가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모양새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x-p, y-q는 0. 알고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뭐 꼭 도형 위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자고요. 애초에 중심이 우리 원 지금까지 했으니까 0,0이고 반지름 1인 원이 있었다고 보자고요. 이거 평행이동할 거야. 원은요 참고로
평행이동을 하나, 대칭이동을 하나. 중심 좌표는 변하겠지만 반지름은 안 변하겠죠. 이게 뭐 확대 축소가 아니잖아. 그냥 이동하는 거니까. 요 녀석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할 거예요. 그럼 중심은 점이죠. 0,0이라는 점. 이 점은 X축으로 1,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디로 간다고? 0 더하기 1, 0 마이너스 2로 간다고요. 즉 1, 마이너스 2로 간다고요. 반지름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요. 됐죠? 이 상태에서 그럼 자 방정식을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 건 뭔데? 중심이 0,0 반지름 1이래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렇게 생긴 원이고요. 얘는요.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1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자고요. 노란색식 두 개. 뭐 한 거야? X 자리에다가 X라는 문자 대신에 X-1을 쓴 거예요. Y라는 문자 대신에 Y 플러스 2를 쓴 거예요.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더니 X라는 문자 대신에 X-1을 쓴 거고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더니 Y라는 문자 대신에 Y 플러스 1을 썼다고. 이미 여러분 알고 있는 거잖아요. 포물선도 마찬가지야. 꼭지점의 위치. 예를 들어서 꼭지점이 P, Q인 포물선 찾아보세요. 최고차항계수 1인. 그러면 어떻게 찾아요? Y는 X-P의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찾죠. 요 Q 좌변으로 넘겨보면 실제로 얘는 누구였다는 이야기냐면 Y-Q는 X-P의 제곱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원래 뭐였는데 Y는 X제곱 즉 꼭지점이 0,0이었는데 그 꼭지점이 P, Q로 이동했대요. X축으로 P, Y축으로 Q. 그럼 식은 어떻게 된다고? X라는 문자 대신에 X-P, Y라는 문자 대신에 Y-Q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뭐 하나 더 해볼까요? 직선 같은 것도 보면 네.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여러 가지 모양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거 우리 RPM에는 세 가지 있었는데 제가 맨 앞에 있는 건 네 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Y는 mx 더하기 n까지 해서 어쨌든 지나는 점이 A, B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거거든요. 우리 이거 어떻게 생겼냐면 Y-P는 m의 X-A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뭐란 이야기냐면 원래는 기울기가 m이면서 0,0을 지나는 직선이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y는 mx죠. 중심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이야. 그럼 y는 mx거든요. 근데 그 0,0이 a, b로 평행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x라는 문자 대신에 x-a, y라는 문자 대신에 y-b를 쓴 거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던 내용인데 이걸 식으로 쓰려고 보니 약간 불편하지, 그렇죠? 요거 지금까지 것이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 표정을 좀 보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어렵죠. 사실은 책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나와요. 그냥 외우라는 식으로. 점은 더하면 되고 도형은 빼면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틀린 건 아니지. 점은 더하면 되고 도형은 빼면 돼. 근데 그렇게 얄팍하게 외우시면 그러니까 이해 안 된 상태로 외우는 거라서 물론 뭐 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해를 좀 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까지가 가장 기본인데 표정이 어둡겠지만 한 발짝만 더 갑니다. 조금만 더 깊이 가자고요. 이제 어려운 거로 갈 거야. 조금만 더 깊이 갈 거예요. 요거는 대칭이동까지 다 얘기한 다음에 다시 얘기할 건데 자 이게 점은 더하는 거고 도형은 빼는 거야 라고 그렇게 좀 나이브하게 얘기하기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조금 달라서 그래요. 봐봐. 점은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면 p를 더하는 건데 어디다 더하는 거냐면 x좌표가 들어갈 자리에다가 p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p는 하필이면 얘가 a가 x좌표에 있어서 그래요. 콤마 앞에 있는 숫자에다 p를 더하는 거야. a에다 p를 더한 게 아니고요. x좌표가 들어갈 자리에 p를 더한 거예요. 멀미 난다. 지금 멀미 난다. 다시 점은 더하는 거 맞는데 자리가 중요하다고요. x좌표가 들어갈 자리, y좌표가 들어갈 자리에다가 p를 더하고 q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요, 반대로 x좌표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고요. x라는 문자 대신에 x-p를 쓰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얘기가 여기서 보면 티가 안 나죠. 자,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점은 자리에다가 p를 더하는 거고 함수는 도형은 문자에다가 x 대신에 x-p p를 빼는 거라고요. 오케이? 얘는 자리를 보는 거고 점은 자리를 보는 거야. 함수는 문자를 보는 거야. 됐죠? 자, 더 깊은 얘기는 대칭이동 하고 나서 합시다. 대칭이동은 대칭이동도 점 자체는 쉬워요. 똑같이. 요거는 그림을 좀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래요. X축, 또 Y축, 이렇게 있다고 보고요. 이거 너무 크게 그렸다. 여기다 할까요? X축, Y축, 이렇게 있다고 보고, 요쯤에 점이 있어요. 여기쯤에. A, B 이렇게 생긴 점이 있다고 봅시다. 대칭이동은 뭐가 나오냐면 저 점을 우리 책에는 이제 4가지가 나오는데 뭐 어떤 책에는 5가지 나와 있기도 하고요. 뭐 뒤에 있는 것까지 하면 막 6가지 이렇게 되거든요. 일단 우리 책에 있는 것만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점을 대칭이동하는 경우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거,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거,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거, 거기에다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거 정도가 나오거든요. 각각을 해보면 이런 얘기인데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이 점 그대로 1위로 내려오겠죠? 대칭이동 하겠다는 건 요거 기준으로 칠판 접었다 떼서 데칼코마니 한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점이 될 텐데 요 점은 좌표가 뭐야? X좌표는 얘랑 똑같지. Y좌표만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했더니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오케이?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어때? 그때는요. Y좌표가 그대로야. 대신에 X좌표가 반대로 바뀐다고요. 부호가. 이렇게 생겼고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겠다는 건 봐봐요. 축은 선이죠. 그러니까 이게 접었다 피는 거고요. Y축도 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었다 피는 건데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겠다는 건 여기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180도 돌린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뺑 돌아서 여기까지 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겠어요? 이렇게 그어보면 되지. 일직선상에 있을 거고 얘도 그렇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일 거다라는 거예요. 아하!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X좌표, Y좌표 둘 다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구나 라는 겁니다. 쉽죠? 이것만 하면 너무 쉬워가지고 그래서 책에서 뭐까지 나오는 거냐면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이동. 오케이. 책에서 뭐까지 나오냐면 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것까지 나와요.
그래서 대칭 이동하시면 여기로 갈 거다라는 건데, 아이고, 좀 더 내려가야 되네요. 요 점의 좌표는 뭘까? 생각해보면, 자, 요 A, B라는 이 점의 좌표가 하필 A, B인 이유는 0,0에서 A만큼, A축으로 요만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간 거니까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인 거지, 그치? 근데 이걸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그림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 노란색 그림도 요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팔랑 뒤집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A였는데 똑같이 요게 A가 되겠죠. 또 이게 B였거든요? 요걸 뒤집을 거니까 요게 B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 B, A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아하!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X좌표, Y좌표 둘이 자리를 바꾸는구나 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인데 어떤 점 A, B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자 이제 대칭 이동하는 거예요. 대칭 이동할 건데 이걸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그때는 X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면 그때는 부호가 둘 다 바뀌어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그리고 특별히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면 X좌표, Y좌표 둘이 부호가 바뀌어요. 이게 점의 대칭 이동이에요. 있죠? 그럼 나머지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뭐다? 도형, 함수. 똑같이 f, x, y는 0 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제가 아까 평행 이동할 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가 똑같은 거냐면 요 점이 이 도형 위에 있다면 대입해서 f, a, b는 0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요 점이 이 도형 위에 있다는 건 이 점의 좌표를 대입했을 때 성립해요. 그 소리니까. 그럼 얘를 요렇게 이동해. 얘도 요렇게 이동해. 결론은 뭐야? 이 점도 이 도형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x에다가 a, y에다가 마이너스 b를 대입했을 때 f, a, b는 여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긴 누가 와야 되냐면 f, x, 마이너스 y는 0이 와야 돼요. 그래야 봐. 요 a가 x좌표고요. 마이너스 b가 y좌표이기 때문에 x에는 그냥 a를 넣을 거고 y에는 마이너스 b를 넣을 거야. 그런데 나오기를 얘가 나와야 되거든. 그럼 x는 그냥 가면 되고 y에 붙어있는 요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를 띄워야죠. 그러기 위해서 마이너스 y가 온다고요. 그런데 해놓고 나서 보니까 뭐야? 아니 둘이 똑같이 생겼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좌표도 y좌표가 부호가 반대가 되고 도형에서도 함수에서도 y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쓰는 거예요. 뒤에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게 대충 감이 오죠.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때? 점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도형은 뭐라고? 마이너스 x, y는 0이라고요. 똑같이 생겼다고. 얘도 마찬가지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이고요. 심지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y, x는 0이야.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겉으로 보기엔 얘한테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지만 얘는 왜 마이너스가 붙었냐면 이 마이너스를 떼내기 위해서 마이너스가 붙은 거야. 봐봐요. 우리 평행 이동할 때 x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하면 점은 a에다가 p를 더했어요. 도형은
x에다가 마이너스 p를 붙였다고. p를 오히려 뺐다고요. 왜? 점에 a에 p가 붙었거든. 그 붙은 p를 떼야 다시 a가 되기 때문에 x 마이너스 p가 왔다고요. 더하기 p를 없애려고 빼기 p가 온 거야.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가 붙었잖아요. 이 마이너스를 떼고 싶은 거야. 근데 마이너스를 떼는 건 오히려 마이너스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그래야 떼지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y가 왔다고요. 얘도요. x좌표에 마이너스가 붙었어. 이거 떼려면 x에 마이너스가 와야 돼. 그래야 다시 a로 돌아올 거라고. 그래서 또 혼자 흥분하고 있네?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요. 가장 최악은 뭐냐면, 평행이동은 점이랑 도형이 반대고, 대칭이동은 점이랑 도형이랑 똑같아. 완전 최악이에요. 드러나는 현상은 그러하거든요? 껍데기를 보면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완전 똑같은 내용이에요. 동일한 내용이라고. 그냥 드러나는 현상만 이런 거지, 실제로 안에 들어있는 건 뭐라고? 이거라고. 제가 빨간색 분필 쓰는 건 대부분 중요해서 빨간색이에요. FA, B는요, 이 모양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평행이동의 경우도 그렇고, 대칭이동의 경우도 그렇고, 점은 그냥 직관적으로 찾으시면 되고요. 이거 찾기 위해서 도형이 약간 복잡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완전 다른 양태를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거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외우시면 좀 이따 둘이 섞었을 때 헷갈려요. 둘이 섞으면 헷갈려요. 됐죠? 그 평행이동, 대칭이동 둘이 섞기 전에 책에 있는 거 잠깐만 보고 갈게요. 자, 점의 평행이동, 도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이동하는 거. 이런 것도 뭐 정이라고 하니까 그럽시다. 네. 점은 그래서 x, y라는 점을 a, b만큼 평행이동하면 그냥 더하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이거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된다고요. a가 음수면 왼쪽으로, b가 음수면 아래쪽으로 그냥 움직이는 게 다예요. 그쵸? 요거는 좀 알아둡시다. 요건 그냥 표현하는 방법이라서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생소할 수 있으니까 x, y 화살표 x 플러스 a, y 플러스 b는 x가 x 플러스 a가 되고 y가 y 플러스 b가 됐다는 거야. 이 점이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니까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 기호니까 알아두시고. 도형은 fx, y는 0. 이게 점인지 도형인지는 뭘 가지고 알 수 있냐면 점은 그냥 x, y 이러고 끝나는데 도형은 는 0이 붙어요. 는 0이 있으면 도형인 거야. 도형 혹은 함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가 나타내는 도형을 똑같이 이동하면 그때는 x-a, y-b는 0이 돼요. 봐요.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x 대신에 x-a를 쓰는 거고요. y 대신에 y-b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점이냐 도형이냐에 따라서 똑같이 이동했을 때 결과는 달라지는데 포인트는 뭐라고? 이 점이 요 도형 위에 있으면 요 점을 헷갈리니까 A, B라고 합시다. 여기가 A, B니까 이거 PQ라고 할까요? PQ라고 해보면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고요. F, P, Q는 0이에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요거 P 플러스 A, Q 플러스 B라고 보면 P 플러스 A 전체가 X인 거거든요. 이게 X좌표잖아. 전부가. 얘를 X에다 대입하는 거야. 그럼 P 플러스 A 마이너스 A FP Q 플러스 B 마이너스 B Q 이렇게 생겼다고요. 똑같잖아요. 이 모양이 나오도록 도형을 조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됐죠? 응? 예은아 잠 안 돼. 잠 안 돼! 다음 대칭이동 갑니다. 점의 대칭이동은
x축, y축, 원점, 그리고 y는 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책에는 여기에 y는 마이너스 x까지 되어 있어요. 얘 자리가 좁아서 안 쓴 것 같은데 뒤에 개념 플러스 보시면 요 점을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라고도 나와 있거든요. 부호만 또 반대로 바뀌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 옆에 있는 것까지 참고해서 총 5개가 있다고 보면 x축에 대칭 이동하는 건 그냥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y좌표의 부호가 반대예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원점은 둘 다 y는 x면 x좌표, y좌표 서로 바꾸는 거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에다가 마이너스 y 둘이 자리 바꾸고 부호도 바꾸고 x좌표, y좌표가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둘 다 마이너스를 달아서 반대로 바뀌어요. 요게 점이었다면 도형은 어쨌다고? 똑같다고. 드러난 형태는. 근데 친절한 책이네. 봐봐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fx, 마이너스 y는 0이라면서 뭐라고 써있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 앞에 오시면 점에선 y좌표의 부호가 반대,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였다면 여기서는 뭐래? y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이 바뀌었는데 밑에 써있는 그 글자가 다르죠? 포인트는 거기에요. 점은 좌표가 마이너스를 달아서 바뀌는 거라면 얘는 y라는 문자가 마이너스를 달고 바뀌는 거예요. 좀 달라요. 그래서 점과 도형을 이동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자, 이제 둘이 섞을 거야.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둘이 섞을 거예요. 보세요. A, B라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f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어요. 똑같이 움직여 볼 겁니다. 평행이동도 해보고 대칭이동했다가 또 평행해보고 또 대칭해보고 이런 짓을 해볼 거예요. 얘 둘을 동시에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 할 겁니다. 그럼 요 점은 어떻게 바뀔 거냐면 a 더하기 p, q 이렇게 바뀔 거고요. q가 아니고 b지. b 이렇게 바뀔 거고요. 함수는 어떻게 바뀐다고? f x p, y는 0 이렇게 바뀐다고요. 되죠? 이건 그냥 있는 그대로잖아. 힌트는 뭐라고? 얘가 이 도형 위에 있다고 생각해보면 fa, b는 0이 나와야 되고요. 밑에다 쓸 걸 그랬네요. 자, 요게 x고 a가 x고 b가 y니까 얘네들을 여기다 쏙 대입을 해보면 fa, b는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얘도 a 더하기 p가 x인 거고 b가 y인 거니까 x에다가 y에다가 각각을 대입을 해보면 a 더하기 p 빼기 p니까 a, b는 0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이걸 y축 대칭 이동할 겁니다.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예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점은 어떻게 바뀐다고?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니까 점은 y좌표는 그대로고요. x좌표만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그쵸? x좌표 전체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p, b 이렇게로 바뀌어요. 되죠? 괄호를 칠까요? 이렇게? 이렇게가 나으려나? a 플러스 p 전체에 마이너스 붙는다고. 봐봐. a, b라는 점이 있었고 얘를 p만큼 평행 이동했어. 그 다음 y축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그냥 이거 a 플러스 p 전체에 그냥 마이너스가 붙으면 된다고요. 그럼 밑에 오는 함수는
포인트는 이거라고요. 이거 전체가 x고요. 얘가 y예요. x에다가 얘를 대입하고 y에다 얘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결론은 누구여야 된다고? f a, b는 0 이것이 나와야 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y축 대칭 이동하면 원래 뭐였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였거든요. 그지? 봐봐요. f에 원래 x 마이너스 p였는데 이제는 x에다가만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야. x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 y는 0. 둘이 다르다는 게 이해가 돼야 돼요. 얘는 이 좌표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달았다면 얘는 x 마이너스 p 전체에 마이너스를 다는 게 아니고 x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쓴 거야. 그래서 뒤에 마이너스 p는 그대로 온다고요. 에? 그래서 봐요. 요거 전체가 x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래. 여기다 마이너스를 달면 요거 없어지고요. 그 다음 p 빼면 a만 남잖아요. 그래서 이런 꼴이 된다고. 어렵다 그죠? 골치 아픕니다. 이게 다가 아니야. 더 할 거야. 아 이거 잠깐만. 여기까지 뭐다? 자 숫자 한번 넣어보자고요. 3,1이야. 얘를 x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할 거예요. 너무 많이 했나? 그러면 얘는 뭐 될 거냐면 8,1이 될 건데 만들어야 되는 건 뭐다? 뭐 할까요? 3,1 되려면 제곱에서 8 뺄까요? 아 이거 너무 숫자 크다. 다른 숫자로 하자. 미안해. 뭘로 할까? 1,3으로 하죠. 반대로 바꿔서 1,3 이렇게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요 도형을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되죠. 그냥 1,3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 아무거나 쓴 거예요. 막. 얘를 x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다 라고 봅시다. 그럼 점은 어디로 갈 거냐면 5,3 이렇게로 갈 거고요. 점이 5,3이 됐는데 도형은 어떻게 될 거라고? x라는 문자 대신에 x-4 쓴다고요. x-4의 제곱 더하기 y-4는 0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야 5,3을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그죠? 그 다음 y축 대칭 이동했거든요. 봐요. 5,3은 어디로 가겠어요? 5,3은 y축 대칭 이동하면 이쪽으로 가야지. 마이너스 5,3 이렇게로 갈 거라고. 얘는 어떻게 될 거라고? x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쓸 거라고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야 x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하고 y에 3을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그 얘기예요. 더 헷갈리게 더 갈 거야. 더 갈 거야. 여기까지 못 왔으면 망했어 이제. 다음 주에 와서 다시 질문하세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예요. 우! 평행 이동은 별로 안 어려워서 대칭 이동을 많이 넣을 거예요. 대칭 이동할 거야. y는 x 대칭 이동은 뭐라고요? x 점의 경우에 x 좌표, y 좌표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볼까요? 마이너스 5,3이라는 점이 있대. 괄호는 왜 안 썼니? 마이너스 5,3을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어디로 가는 거야? 3,-5로 가는 거예요. 그 말은 b, 마이너스 a 더하기 p 이렇게 생긴 점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x 좌표 전체와 y 좌표 전체가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숫자라 만약에 이렇게 숫자였으면 당연히 이거 바꿀 생각할 거 아니야. 그치? 얘도 문자가 섞여 있지만 어쨌든 통째로로 싹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그럼 도형은 포인트는 이거라고요. 얘가 x인 거야. 얘가 y인 거고. 그래서 x에다가 b를 쓰고
y에다가 이걸 썼을 때도 똑같이 뭐가 나와야 한다고? fa, b는 0 얘가 나와야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바꿀 거냐면 x라는 문자 대신에 y를 쓰고 y라는 문자 대신에 x를 쓰는 거예요. 이 식에서 x라는 문자 대신에 y를 쓰고 y라는 문자 대신에 x를 쓴다고요. 그래야 x에다가 b를 대입해서 얘가 나오고 y에다가 얘를 대입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바뀌는 거라고? 마이너스 y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바뀐다고요. 점은 3,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여기서 이제 하나만 딱 더 하고 끝냅시다. 자리가 없어요. 다시 얘를 x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 x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 그럼 얘는 어디로 간다고? 점이잖아요. x축으로 q만큼 x 좌표가 q만큼 커지는 거예요. x 좌표 누군데? b 더하기 q 마이너스 a 플러스 p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도형은 뭐가 되겠어요? 얘가 x좌표야. 얘가 y좌표고 x에다가 b 플러스 q를 쓸 거고 y에다 이걸 써서 결론으로 뭐 나와야 된다고? fa, b는 0 얘가 나와야 한다고요. 그래서 x축으로 q만큼 x라는 문자 대신에 x 마이너스 q 마이너스 y 마이너스 p, x 마이너스 q는 0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래야 x 자리에 요거 대입했을 때 b 나올 거고요. y 자리에 요거 대입했을 때 a가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여러 개가 막 왔다 갔다 섞여가면 도대체 어떻게 받게 되냐? 하나짜리는 돼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냥 얄팍하게 외워도 여기서 하나 넘어가는 건 괜찮아. 근데 이게 계속 쌓이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그래 여기다 3을 넣는 건 알겠는데 그럼 여기다 3을 빼야 되나? 여기서 3을 빼야 되나? 3을 뺀다는 건 y에서 빼는 거야? 이거 전체에서 3을 빼는 거야? 막 이런 꼴이 된다고요. 그래서 점은 좌표 따라가는 거예요. x 좌표가 어쩌고 저쩌고 y 좌표가 어쩌고 저쩌고 함수 도형은 문자 따라가는 거예요. x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쓰든가 뭐 y라는 문자 대신에 y 마이너스 q를 써요. 이런 식이 되는 거라고. 좀 그 교과서에서 뭐 몇 년 전부터 이 대칭이동, 평행이동, 대칭이동 약간 힘이 빠져가지고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내려가서 그런 주제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우리 요 RPM 책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유형 13번이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이라는 표현이 맞으려나? 도형의 평행이동, 대칭이동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추측해서 식을 찾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최종적인 식의 형태를 보고 이건 원래 있던 녀석을 어떻게 평행이동했고 어떻게 대칭이동해서 만들었구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려면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어야 제가 지금 한 얘기가 무슨 소린지 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원래 f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었는데 이걸 무슨 짓을 해서 마이너스 y 더하기 1, x 더하기 3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해서 얘가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거 찾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지금 제가 여기다 쓴 거 있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쓴 거 있죠? fa, b는요. 그걸 항상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바뀌었을지. 되죠? 문제를 가봅시다. 오늘 진짜 어려운 이야기했다. 이거 잘 이해해 두시면 이것도 진짜 졸업할 때까지 써먹는 거예요. 이거 제가 여러분
처음 수업하는 거라 그리고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2번, 3번 수업하면 약간 짜증날지도 몰라요. 했잖아! 막 이러면서. 하도 많이 하는 거라 가지고. 갑니다. 옆에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제가 안 해도 되겠죠? 이거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앞에 건 됐고 두 번째 것도 보면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까 나와 있었죠. fx, y가 아니 x, y가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3이래요. 어떤 평행이동이라는 이야기냐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요 점들이 어디로 가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문제는 그냥 되게 얄팍한 말장난이죠. 똑같이 나왔지. x축으로 마이너스 4, y축으로 6만큼 평행이동하는 거. 그 평행이동에 의해서 다음 점으로 옮겨지는 점.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이동했던 얘가 됐대. 그럼 원래 누구였게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꾸로 가면 되지 그럼. 얘를 x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건 이걸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하면 원래 점이 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런 말장난 하는 거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도형으로 약간 비슷한 거 있는데 이거 봐봐요. 이게 여기서 지금 표현하기를 평행이동 x, y가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1 평행이동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설명한 거야. 요 점이 이 점이 됐대. 그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란 소리겠죠. 근데 여러분 헷갈리라고 문제에서 이렇게도 나온다고. fx, y는 0이 fx 플러스 2, y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평행이동. 그러면 얘는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도형이 이렇게 같다는 거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라고. 되죠? 그거 조심하시라고 얘기한 거고.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이 도형이 되도록 평행이동했대요. 이 도형이 되도록 평행이동했대요. x축으로 마이너스 2야. 2 아니고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했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대칭이동. 여기 다 보고 있어 왜? 넘어가서 유형 익히기로 갑니다. 첫 번째 건데요. 1번 유형. 점의 평행이동. 안 해도 되겠죠? 쉬우니까. 요 점을 여기로 옮겼대. x축으로 y축으로 마이너스 6.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 점 이거로 옮겨지는 점. 그러니까 평행이동해서 얘가 됐다는 거니까 거꾸로 평행이동하라 그 얘기예요. 하시고요. 두 번째 거. 직선이 하나 나와 있는데 요 직선을 x축으로 4,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이 됐대요. 참고로 직선이라는 건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기울기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걸 회전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생긴 직선을 그냥 이동만 하는 거니까 기울기는 변하지 않아요. 대칭이동하면 기호가 약간 달라지거든요. 부호가 예를 들면 이렇게 있던 거를 뭐 여기다 대칭이동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럼 부호가 반대로 바뀌잖아요. 근데 평행이동할 때는 직선의 경우엔 기울기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 말은 사실은 뭐 다른 거 하기 전에 얘는 바로 나온다는 거야. A의 값. 이거 얼마라는 이야기냐면 3. 그래야 얘랑 평행 할 거거든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해보면 자, 는 0 붙어 있어요. 이건 점이 아니야. 도형이라고 그랬어요. 함수라고요. 는 0. x, y가 한쪽에 붙어 있는 도형이니까 함수니까 x축으로 4만큼이래. 그럼 뭐 하라는 이야기냐면 이따 쓰고요. ax-2y-a 더하기 1은 0이야. 이걸 x축으로 4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대요.
그럼 쟤는 뭐 된다고? x 대신에 x 마이너스 4, y 대신에 y 마이너스 n 되죠? a에 x 마이너스 4, y 대신에 y 마이너스 n 이렇게 생겼다고요. 다시 정리해보면 ax 마이너스 2y 그 다음은 마이너스 4a 요거까지 하면 마이너스 5a네요. 마이너스 5a 더하기 2n 더하기 1이 0이에요. 얘가 누구랑 똑같다고? 이거랑 똑같다고. 그래서 a가 3이고 이 덩어리 전체가 마이너스 6이라고요. 되죠? 완전 쉽다, 그지? 이것도 예제라고 풀었네, 내가. 이렇게 쉬운 걸. 시간 아깝게. 아! 다음은 보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번엔 원인데 원은 아까 전에 제가 뭐 평행이동 설명하면서도 잠깐 예를 들었지만 얘는 평행이동 해도 그렇고 심지어 대칭이동을 해도 그렇고요. 뭐 우리는 안 배우지만 회전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원의 경우엔 반지름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도형이지만 특별하게 점이랑 유사하게 움직여요. 원의 정의 자체가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잖아요. 근데 이 같은 거리에라는 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하면. 그럼 원의 중심 있죠. 요 점. 요 점이 움직이는 거야. 요 점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라고. 그래서 원의 중심 점이라고 생각해서 파악을 해보시는 게 더 빨라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다는 거야. 요 원은 중심이 3,0에 반지름이 1인 녀석이에요. 이걸 어떻게 평행이동하겠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하겠대요. 그럼 지금 중심이라는 건 뭐야? 점이에요. 점! 중심이 어디로 바뀐다? 3 더하기 a, 0 마이너스 b. 반지름은 그대로 1이더라. 근데 써놓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얘는요? 얘가 이거래.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보면 x 더하기 1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1이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중심이 어디라고? 마이너스 1,2라고. 반지름은 역시나 1이라고요. 비교해보시면 a랑 b가 나오겠죠. 그쵸? a가 마이너스 4고 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원의 경우엔 약간 특별하게 중심 좌표를 가지고 파악해 보시면 좋아요. 이거를 좀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막 풀면 이렇게도 풀 수는 있겠지. 이거 1 넘기면 는 0이니까 도형이네. 근데 이렇게 이동했다고 그러면 x 자리에 x라는 문자 대신에 x 마이너스 a 쓰고 y라는 문자 대신에 y 플러스 b를 쓰면 되는구나. 그래 집어넣어. 그리고 막 전개해. 그래서 얘랑 똑같다. 이렇게 해서 a랑 b를 찾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한 건지 이해되죠? 여기 나와 있는 건 점이기 때문에 이 평행이동의 정체가 뭐냐 하면 x축으로 a,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하는 건데 이 원의 방정식에다가 그냥 저걸 바로 때려 넣으려면 x 문자 대신에 x 마이너스 a, 그러니까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y라는 문자 대신에 y 더하기 b 이렇게 생겼다고. 이걸 줄줄이 전개해서 얘랑 같아요. 가지고 a랑 b를 찾아도 돼요. 이걸 전개할 거라고. 할 거냐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복잡하잖아. 그래서 원의 경우에는 중심의 좌표를 보는 것이 조금 더 풀기 편한 방법이에요. 이거 완전 제곱하는 것이 귀찮아서. 포물선도 마찬가지거든요. 포물선도 최고창의 개수가 하는 역할이 있죠. 얼마나 뾰족한지, 얼마나 넓적한지, 또 아래로 볼록인지, 또 위로 볼록인지 이런 거를 최고창의 개수가 하거든요. 그 외에 나머지 애들은 꼭지점의 위치만 결정해 주는 거야. 그러면 포물선을 평행이동한데 도형을 평행이동하는 거야. 근데 꼭지점이 어디로 가는지만 유심히 쳐다보면
즉 점의 평행 이동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다고요. 다음은 요거는 그냥 뭐 활용 같은 건가 본데, 그죠? 네. 직선이 있고요. 나 혼자 수업하는데 왜 목이 쉬냐? 직선이 있고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2A만큼 평행이동했대요. 뭐, 쓰면 되지, 뭐. 그런데 걔가 요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대.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대. 또 물어보고 싶다. 예은아,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대. 뭐라고? 윤서봐. 우리 왜 수업을 8명만 듣고, 8명이 아니잖아. 왜 7명만 듣고 있죠?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대. 그럼 뭐 하는 거라고? 원의 중심을 지나는 거라고. 그죠? 어디를 지난다고? 1,-2를 지난다고요. 요 직선을 평행이동 해보자고. Y축으로는 2A만큼이니까 Y-2A는 3X-A-1이에요. 윤서바까지만 들렸다고? 왜 계속 그래? 계속 끊기니? 이거 많이 끊겨 유튜브? 나중에 다른 걸로 한번 해봅시다.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얼마나 끊기는지, 뭐 해상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게. 어쨌든 y 대신에 y-2a, x라는 문자 대신에 x-a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새가 돼요. 얘가 1,-2를 지난다고요. 이거 가지고 a를 찾아보시면 되죠. 뭐 간단한 방정식이니까 풀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유형 5번. 안 해도 되겠죠? 문제 읽어봐. 점 있어요? 여기다 대칭 이동한대요. 점 Q. 좌표 구할 수 있죠? 구했지? 그지? 다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요. 구했지? 그림에서 떠올려보면 되잖아요. 점이 있고 X축 대칭 이동 이게 내려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세 점 좌표 찾아가지고 무게중심 찾으래요. 무게중심 어떻게 찾았죠? 다 더해서 3으로 나눴지. 자, 다 푼 거랑 마찬가지예요. 다음 직선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의 수직이고 요거 지난대요. 아, 복잡하다 그죠?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뭐라고? 이 직선을 문제가 안 나요. 번호가 1270번이에요. 요 직선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는 건 뭐다? X. X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X. 도형이니까, 그죠? Y는 이라고 써있지만 한쪽으로 넘기면 는 0 보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요. 하면 뭐가 된다고? Y는 3분의 1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즉 마이너스 3분의 1 X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쵸? 그런데 뭐래? 이 직선의 수직이래. 기껏 구했더니 수직이래. 그럼 이거의 수직이라는 건 기울기가 얼마다? 이 직선의 수직이에요 라는 말은 기울기가 3이에요 라는 말이겠지. 그치? 기울기 3이고 마이너스 6,2를 지났는데요. 그럼 뭐다? y-2는 3에 x 더하기 6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네요. 그쵸? 글씨 왜 이러니? 혼자 흥분해서 그래요. 그래서 y는
3x 더하기 20 이렇게 생긴 녀석이 직선의 방정식이 될 겁니다. 됐죠? 완전 쉽다. 자꾸 쉽다는 소리밖에 안 하네. 이것도 뭐 활용 문제 같아요. 중심이 3,-2고 반지름의 길이가 k인 원이 있대. 저것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요. 원이네. 원은 뭐로 보자고? 중심, 점이라고 보자고요. 반지름은 안 달라질 거니까. 그래서 자, 원래는 3, 좀 크게 쓸까요? 3,-2가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k인 원이 있는데 이걸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다는 건 y좌표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가 뭘로 바뀐다? 이렇게로 바뀐다. 반지름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됐죠? 식으로 써봐도 그런 건데 첫 번째 오는 녀석은 이런 얘기잖아요. x-3의 제곱 y 더하기 2의 제곱이 k제곱이야. 이걸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y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써요. 그래서 x-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y 플러스 2의 제곱이 k제곱이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제곱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냥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 그치? 이거랑 똑같은 거 된다고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뭐래? 얘가 3,-3을 칠한대. 여기다가 3, 마3 집어넣어서 k값 찾으시면 되죠. 아니면 원의 중심이 결국은 원의 중심이 여기여서 이리로 옮겨졌어. 그런데 이 원이 요 점을 지나갔다는 건 3,2라는 이동된 원의 중심과 3,-3 사이의 거리가 뭐다? k다. 이동된 점의 중심, 이동된 원의 중심, 걔가 지나가는 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일 거니까. 그쵸? 그래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k다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그쵸? 아, 계속 하나요? 네, 계속 합니다. 어디까지 할 거냐면 9번까지 할 겁니다. 2개 남았어요. (77번) 직선이 있대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요. 직선은 함수야, 도형이에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저 원에 접했대요. 아, 원에 접했대. 원에 접한다 그럼 뭐 한다고요? 두 가지. 첫 번째는 판별식, 두 번째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두 번째 걸로 풀 거예요, 당연히. 첫 번째 걸로 푸는 경우는 꼭 굳이 판별식을 쓰세요. 그러지 않으면 잘 안 쓰거든요. 직선이 있었어요. 4x 더하기 3y 더하기 a는 0. 이걸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뭐 된다고? x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x, y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 더하기 a는 0 이렇게 생겼다고요. 되죠? 그런데 요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3과 같더라 라는 거예요. 자, 얘에서 3,-1까지의 거리 구해보자고요. 거리 d는 루트에 요거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분자는 3하고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2 더하기 3 더하기 a의 절대값. 얘가 뭐랑 같더라? 반지름인 3과 같더라. 그죠? 분모 뭔데? 피타고라스의 수 3, 4, 그러니까 5 이렇게 생겼지.
그래서 분자에 절대값 마이너스 9 더하기 a가 분모 5예요. 넘어가면 15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9 더하기 a가 15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5일 수도 있네요. 그래서 a를 찾아보면 a는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24 요거라고 보면 마이너스 6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두 개네요. 그죠? 양수 a는 24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림 안 그려봐도 대충 어떤 상황인지는 이해가 될 거예요. 마지막!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을 섞었을 때 어떻게 될 거냐인데 제가 아까 칠판에 했던 거 있죠. 그거 이해하신 분이면 이건 뭐 완전 땡큐. 아 근데 그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이렇게 생겨먹은 포물선 있고 이걸 x축으로 2,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대요. 공부하는 거니까 일단 막 다 찾아서 넣어볼 텐데 포물선이죠. 뭘 보면 좋다고? 꼭지점의 위치를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첫 번째 걸 보면 꼭지점이 지금 안 나오죠. A 때문에. 근데 얘를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얘가 됐다고 그랬거든. 근데 얘는 꼭지점이 나오죠. 그럼 거꾸로 가는 거야. 이걸 반대로 막 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걸 다시 반대로 하려면 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되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걸 반대로 하려면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되고요. X축으로 2만큼 왔다며 다시 원래대로 가려면 마이너스 2만큼 가면 돼요. 그럼 얘가 된다고.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식은 이렇게 생겼다고. Y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야. 이걸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했대요. 그럼 뭐가 되겠죠? 이거 찾아볼 거고 이걸 또 다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했대요. 그랬더니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6이 됐더라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자고. 거꾸로 가자고. 얘를 다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얘가 될 거고 얘를 다시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되겠지. 되죠? 그래서 꼭지점 가지고 찾아가지고 이거 꼭지점 찾는다는 건 완전 제곱식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필요하냐면 이거 절반 제곱 4분의 9. 4분의 9 내가 땡겨 썼어요. 갚을 건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었으니까 더하기 4분의 9 더하기 6이에요. 그래서 꼭지점 어디냐면 2분의 3, 4분의 6, 4, 24, 33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요? 이걸 X축 대칭이동 Y좌표 반대로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3 이걸 다시 평행이동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1만큼 29 이거네요. 얘가 꼭지점인 2차식 만들면 되죠. Y는 X-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29 그래서 A를 찾아보면 7, 4, 7이 28인가요? 마이너스 7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죠? 이렇게 푸는 게 하나의 요령인데 그냥 교과서대로 풀자면 이렇게 해도 되겠지. 산수 안 하고 할 거야. 자, X축으로 2, Y축으로 마이너스 1인데 이거 도형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Y 대신에는 Y 플러스 1을 써야죠. Y 플러스 1은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의 제곱
x-2 더하기 a. 오케이? 그 다음 뭐 한다? x축 대칭 이동. x축 대칭 이동은 뭐 하는 거라고요? y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우변은 똑같아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에요. y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 이거 y는 이라고 정리하면 이거랑 똑같더라 라는 거야. 그걸로 a 찾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위에 있는 방식으로도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요거보다는 밑에 있는 게 좀 더 요령껏 푸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유형 9번까지 얘기였고요. 유형 10번부터는 조금 더 제가 해야 될 얘기가 있어서 요거는 월요일에 오시면 해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부분은요. 그래서 일단 유형 9번까지니까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라는 건 1240번까지예요. 책으로 보시면 제가 지금 어디를 안 한 거냐면 내용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 여기 점에 대한 대칭 이동,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이건 얘기 아직 안 했거든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옆에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에서도요.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는 거 있죠. 여기까지는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요 위에 1240번까지 하시고 유형별 문제도 유형 1번부터 9번까지 하는 겁니다. 9번까지. 됐죠?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 먼저 푸시고요. 다 됐으면 또 대표 문제 하나씩 싹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그쵸?